우리저기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삼척시가 원전 해제 지역 개발과 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예타 통과로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조인성 삼척시 경제진흥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새해를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척시 경제진흥국장 조인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신뢰가 안 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신뢰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요 이제 좀 대담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 이름 때문에 좀 오해를 사거나 재밌었던 일 없으셨을까요? 네, 만나는 분들이 제 이름을 되게 오랫동안 기억해 주셔서 예. 공직자로서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제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예. 훨씬 더 많은 직업을 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처음 뵀을 때 저도 이렇게 이름이 딱 각인이 돼가지고 예,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요. 자, 바로 질문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가 또 한 번 이제 원전 지역이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요. 원전 예정 지구였던 대진 지구가 대규모 이제 관광 그리고 휴양 복합 단지로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삼척 대진 원전 지역은 사실 삼척 시민들한테는 잊혀질 수 없는 정말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덕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덕산 원전이 1980년도에 또 정부가 지정했다가 네. 해제를 했고요. 그 바로 연접해 있는 이제 대진 원전 지역이 2012년도에 정부가 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정책 변화에 따라서 네. 2019년도 6월에 또 원전 해제 지역이 해제가 된 네.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 상당히 복잡했었네요. 갈등과 또 역사가 반복된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척시가 이것들을 앞으로는 이 원전 건설이라는 이런 이슈에 방점을 찍고 네. 새로운 관광 휴양 단지로 이것들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한 그 원전 해제 2019년도 이후부터 구상을 시작했고요. 네. 최근 22년도에 민선 8기가 또 시정이 출범이 되면서 네.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삼척이 건덕 지역인데요. 여기가 네, 맞아요. 관광지가 많이 밀접해 있죠. 건덕 지역은 또 해안을 끼고 있어서 삼척에 있어서 관광 산업의 대단한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이 앞으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결국은 이제 해안 지역이 또 살아야 되고 맞아요. 거기에 건덕 지역이 아마 핵심이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관광 휴양 단지를 만드는 일은 아마 삼척시 앞으로에도 그렇고 앞으로 삼척시의 미래 먹거리에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저희 사업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만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광 거점을 새롭게 조성한다. 예.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지나다니면서 사실 좀 많이 아깝기도 했었거든요. 이 지역이 좀 아깝다. 바다도 인접해 있고 또 경북하고도 붙어 있고 지리적으로 교통도 참 좋은 곳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참 들었었어요. 저도 개발이 된다고 하니 좀 반가운 소식인데 일단 삼척 에코 라이프 타운 사업 삼척시에서 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동해안 최대 규모 이제 관광 복합 휴양 복합 단지라고 하는데 삼척시에서 좀 이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쪽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전 해제라는 그런 어떤 갈등의 역사를 딛고 네. 일어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국내에는 아마 유일할 겁니다. 유일한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관광 모델로서 예. 그런 어떤 의미도 상당히
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삼척 관광이 안고 있는 한계점, 물론 그게 강원도 관광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도 같이 맞닿아 있을 텐데요. 관광객이 결국은 편하게 쉬고 체류하고 충분한 돈을 지불을 할 수 있는 예. 볼거리냐 숙박 또 즐길거리가 과연 있느냐라는, 또 더군다나 국내 관광객들의 패턴을 봤을 때 한 곳에서 조금 머물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컴플렉스화 될 수 있는 어떤 단지들은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메리트고 또 유입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보다 삼척이 가장 현재 관광이 한계점에 와 있는 이 체류형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그래서 충분히 돈을 쓰고 갈 수, 스쳐가는 관광은 사실 한계점이 있거든요. 또 지역의 산업에도 또 경제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숙박단지 또 생태체험 테마파크, 그 외 웰니스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즐길거리와 또 숙박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무엇보다 이쪽이 동해안에서는 이 동해안 특히 동해안 남부에 있어서는 충분한 체류형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면적 역시도 스케일 면적도 지금 저희들이 약 한 60만 평 정도, 또 2단계 개발까지 합친다고 하면 약 한 거의 한 200만 평 정도에 육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 지역의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휴양 거점, 관광 거점, 숙박 거점, 체류형 거점은 동해안에서는 좀 보기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팬데믹 이후에 과연 새로운 관광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과거에 올드한 잠만 와서 자고 그냥 바다만 바라보는 이런 관광은 이제 한계점이 있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훨씬 더 외국에 많이 관광을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관광객들을 국내 유입으로 붙잡으려면 뭔가 킬러 컨텐츠, 여기만에서 볼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관광의 즐길거리, 체험거리, 숙박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새로운 뭔가 여행의 관광의 거점을 만들 수 있는 선도 지역으로서 의미가 충분히 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뭐 현실적으로 봐도 삼척에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숙박이나 이런 것들은 리조트나 이런 시설이 부족한 거는 맞았어요. 그래서 좀 다들 뭐 일각에서는 뭐 개발만이 대수냐, 뭐 그게 정답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사실 필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좀 이제 새로운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또 콘텐츠들로 개발이 된다니까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개발을 해놓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대되는 이제 경제 효과 어느 정도 좀 보실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쪽 관광단지의 연간 관광객 타켓 방문 인원을 약 63만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단순히 여기서 머물러서 쓰고 체류하는 소비 효과가 약 한 1,300억 정도 연간. 그 외에 뭐 고용 유발, 부가가치 유발, 생산 유발까지 효과를 합친다고 하면 5천 이상의 저희들은 효과가 경제 효과가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일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건가가 또 한 가지 이 사업의 경제 효과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여기에는 지금 호텔 리조트 하나, 그 다음에 빌리지 개념의 숙박 형 어떤 새로운 또 숙박 공간이 될 텐데 그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좀 프라이빗한 또 고급 관광객들, 하이엔드급의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는 곳에 하우스라고 할까요? 그게 또 하나 들어가고, 또 이런 숙박 시설만 봐도 지금 거기 고용 인원만 봐도 약 한
400명 연간 예. 400명 정도가 직접 고용이 되고 또 삼척시가 지금 재정 사업으로 투입하는 힐링 네이처 랜드라고 하는 네. 자연 체험형 테마파크 네네네. 네 되겠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조금 국내 현재 관광지 중에 이제 제주도에 가시면 이제 에코랜드와 같은 그런 이제 예, 예. 넓은 땅에 자연 경관이 보존된 넓은 땅을 그대로 활용해서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거와는 좀 차별화되지만 예.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 그런 이제 힐링 네이처 랜드라고는 자연 체험형 테마파크 예. 여기에도 일자리가 약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전환한다면 저희들이 연간 여기에만 종사하는 직접 고용 유발만 500에서 한 6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또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잘 어우러지면 지역에 또 새로운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또 나머지 또 이 관광객들이 유입됨으로 해서 네. 또 지역에 체류하면서 쓰고 있는 이 소비 진작 효과 예. 이런 것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대진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원전도 들어왔다가 이게 사실 이게 좀 아쉽기도 한데 예, 너무 이 개발이 늦어진 거 아닌가. 근데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게 대진 지역은. 대진 지역은 이제 건덕면에 네. 해안 지역에 위치한 아주 바닷가와 연접닿아 있는 곳이고요. 네. 예, 근데 법정 행정명으로는 이제 건덕면 동막리. 네.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이 대진 지역에 붙어 있는 곳이 이제 부남리.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대진 지구는 이렇게 붙고 볼 수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진이 부남리 모두 이제 대진항이라는 네, 맞아요. 예, 조만한 아주 소규모 항이 있어서 또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부남리 역시도 또 부남 해수욕장, 네.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작은 해수욕장이라고 또 네. 인터넷에 잘 많은 분들이 와 있고요. 또 영화 촬영지로도 또 각광을 받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자연 경관을 고루고루 갖춘 예. 해안 지역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 아주 비경의 숨겨진 비경의 명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진 지역이 앞으로 관광지로서 네. 조금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지리적 환경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남 해수욕장은 사실 좀 알려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조용히 좀 저희들이 좀 자주 가고 그럴 곳이었는데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 2월 중에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뭐 현재 상당히 이 분위기가 지금 뭐 뜨겁고요. 네. 또 사업자들도 문의도 많고 이렇게 상황인데 현재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지역 개발 계획이라고 관련 법에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거는 지역 개발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구역 지정. 예, 여기 때 이제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기존에 있던 이제 원전 해제 지역과 맞물려 있었던 이제 산업단지가 해제되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원상 복구라는 이런 또 인허가적인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정부 부처와 농림부 또 국토부 뭐 산림청 환경 뭐 다양합니다. 이게 인허가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부를 통해서 설득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사례죠. 원전 해제 지역이 해제되고 거기에 추진하던 산업단지를 해제하고 원상복구 없이 인허가가 바로 지금 관광휴양 단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예. 그 과정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 만나보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사례는 전국에서 전무 흉무하다. 왜냐하면 예. 그 사업이 또 산업단지 사업이 원전 해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2012년도 예. 전에 공사율이 한 30% 정도 됐댔어요. 30% 정도 되다가 이게 지금 원전 지역이 발표되고 되면서 공사가 스톱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인허가 승인된 것들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성 회복 복구 없이 바로 넘어가는 이런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최종 이제 구역 지정되면 하반기에 이제 실시계획 승인, 그다음에 설계 완료, 그다음에 착공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아마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첫 삽을 뜨는 아마 원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어느보다 좋은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근데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원전 후보지에 대진지구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전 진짜 들어설 가능성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예. 아마 뭐 인터넷 언론인지 일부 언론에서 한 2번 정도 네. 예, 났던 22년도에도 한 번 났고 네. 금년도 초인가요? 네. 잠깐 났던 이제 기사화 됐는데요. 그 팩트가 없는 기사라고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정부에서 뭐 어떠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나 문서나 저희들 협의도 없었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사업에 맞추어서 네. 예,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척 시민들이 현재 상황에서 그것들을 어느 삼척 시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예,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규모 단지 조성을 하는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남은 과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아주 건실한 민간 사업자, 네. 신뢰받는 민간 사업자가 얼만큼의 투자가 여기 이루어지느냐 사업자로서 네. 그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단지가 결국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조성이 되고 앞으로 커가려면 결국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얼만큼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유치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11월 3개월간 정도 민간 사업자 공모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12월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요. 국내 뭐 제가 이름은 거명하기 좀 그렇고 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아마 3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의 계획에 의하면 일단 1단계로 약 한 6천억 정도 투자해서 호텔 리조트부터 먼저 건립하는 걸로 네. 예, 이렇게 지금 계획이 저희 삼척시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가 유치를 해서 속도를 얼만큼 내느냐 이것들이 이 사업의 대장 중요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자연체험 테마파크 네. 약 한 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재원 조달이 상당히 저희들도 유심히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문체부로부터 국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네. 문체부에서 상당히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희들 국비가 약 192억 정도, 그다음에 또 도비,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도 약 한 100억 정도 투자되고 나머지 이제 지방비로 저희들이 조달할 계획인데요. 아마 한 4년 정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삼척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 수준이 되지 않겠냐. 뭐 연도별로 한 50억씩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성공이 되면서 이 사업의 재원 조달 부분도 리스크가 좀 없어졌다 보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이죠. 네. 이제 준공십조가 운영 시점의 타이밍인데 그러려면 이 타이밍에 맞춰서 SOC, 도로 인프라, 철도, 교통 인프라가 결국은 확충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맞아요. 저희들한테는 이제 호재가 많다. 왜냐하면 올해 연말에 어찌됐든 포항, 부산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맞아요. 준공이 됩니다. 네. 네, 준공이 되고 지금 또 삼척시가 강릉 삼척 간 고속화철도 네. 요것도 지금 현재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거의 전 단계로서 지금 동해까지 오는 KTX를 네. 삼척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지금 동해 중부선 아까 포항서 올라오는 철도 네네네. 전철화가 동해역까지 전철화가 다 갖춰집니다. 네. 인프라가. 네. 그렇게 되면 KTX를 당장 연장하는 데는 속도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어찌됐든 추가적인 투자 사업비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없는 상황이고 삼척에 과연 그만한 수요에 대한 충분한 정부를 설득하고 노력하면 동해역까지 오는 이 종점의 역을 삼척까지만 네. 이렇게 땡겨주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뭐 충분히 잘 가능할 설득해서 것 같아요. 한다고 하면 이제 교통 인프라도 좋아지고 또 잘 아시겠지만 영월 삼척 간 네,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지금 예타 네. 진행 중입니다. 엘리시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